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중국 청나라 권룡제가 가장 믿고 가까이 함으로써 다른 대신들과 비교한다면 어린애라고 할 수 있는 나이, 군기 대신 등 요직에 오른 이 남자이자 탐욕과 능력을 함께 소유했던 화신의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뇌 속에 출세하여 부를 거머쥘 생각으로 꽉 차있는 화신은 과거에 급제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한 후 어찌어찌하여 황제의 어가의 의장과 경호를 책임지는 정간처의 교위가 될 수 있었죠. 정단처의 교위란 황제 바로 옆에서 보위하는 직책을 맡게 되거나 황제가 끄는 가마를 책임지는 가마꾼이 되기도 하는 위치였는데 화신은 실상은 별 볼 일 없는 마차꾼 자리에 보임되지만 황제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자리였고 눈썰미 좋고 사람 비위 맞춰주는데 뛰어난 화신에게는 엄청 매력적인 자리였는데 황제를 등에 업고 출세하는 그림을 가진 화신은 비록 황제를 태운 가마꾼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금상첨화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화신은 여인의 미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사하고 예쁜 얼굴과 근사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이 본전 노릇을 톡톡히 하여 별 볼 일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정간처의 교위 자리는 그가 득템하는 교두보가 되죠. 중국 황제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넘쳐나는 여자들 속에 있었기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양성애적인 정체성을 보이며 내시들과의 섹스를 즐기기도 했는데 예쁘장하고 마치 거세한 내시들처럼 고운 피부와 훤칠한 육체를 가진 화신도 출세와 야욕을 채워나가기 위해 딱 좋은 양성애적인 정체성을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권룡제가 가마를 타고 정자로 나가 아름다운 뷰를 감상하기 위해 가마를 멈추도록 했고 가마꾼과 경호 업무를 맡은 자들은 나름 한가닥 한다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중 화사한 모습의 화신이 권룡제의 눈에 들어왔죠. 권룡제는 정간처 소속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눈여겨볼 정도로 특출난 외모를 가진 화신을 가까이 불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화신은 과거를 보기 위해 나름 열심히 책을 읽었던지라 황제의 질문에 요령있고 간결한 대답을 했고 더욱이 그의 미간 중앙에 찍힌 붉은색 자연점은 권룡제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룡제가 그의 미간 사이에 찍힌 붉은색 점을 본 순간 지난날 보위에 오르기 전 첫사랑을 느꼈지만 결말이 아름답지 못하게 숨져가던 여인의 미간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를 내어 떨어뜨리며 지금 너의 미간에 내 피로 표시한 이 붉은 자국을 보고 후일 너의 환생임을 확인하겠노라. 라고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권룡제에게 그 붉은 점은 화신이라는 예쁜 모습의 남자를 첫사랑 여인의 환생으로 받아들여지게 한 것이며 그 순간은 화신이 그렇게 고대하던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진 것이 황제인데 그런 막강한 파워를 지닌 권룡제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행운을 잡은 화신에게 가마꾼에서 곧바로 황제 옆에 찰싹 붙어서 고위하는 궁중총관에 임명됨과 동시에 남기부도통까지 겸직하도록 하는 완전 땡 잡는 어명이 내려집니다. 화신을 옆구리에 끼고 살던 권룡제는 허리가 아프면 주물러주고 등이 아프면 어찌 알았는지 곧바로 달려들어 등을 안마해주는 예쁜이가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자 높은 벼슬자리로 직행시켜준 지 며칠도 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더 높은 벼슬자리로 승급해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던 차에 작시와 제자를 좋아하던 권룡제가 화신과 마주 앉아 맹자의 주의편 주석을 몇 줄 보고 있는 중 날이 어두워졌고 화신은 권룡제에게 읽으시던 내용이 몇 번째 줄인가를 묻고는 그 내용을 암송해주자 권룡제는 극석에서 화신을 호부좌시랑으로 또다시 급속 승급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런 급속한 진급은 말이 승급이지 실상은 권룡제가 조정과 궁궐의 전통과 규칙을 싸그리 무시하며 화신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그냥 앉혀놓고 머리 위로 벼슬자리를 마구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었고 화신은 그런 권룡제의 묘한 사랑의 행위를 너무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권룡제는 산동 순시를 떠날 때 화신을 불러 자기를 호위할 것을 명하였고 화신은 순시를 떠난 후 보필을 위해 권룡제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잠시도 떠나지 않았고 권룡제가 이제 가서 푹 쉬려고 말했지만 폐하를 편히 모시지 못할까 그것이 두려울 뿐 젊기에 전혀 피곤치 않으니 염려 마시라고 말하자 너는 생원 여건을 어찌 과거를 보지 않았는가? 물었고 화신은 경성의 순천향씨를 보았지만 낙방했다는 솔직한 대답을 하죠. 권룡제는 시험 주제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화신은 맹공작의 한 소절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쓴 답안을 줄줄이 외워 보이자 감독관들이 모두 눈뜬 장님들이었구나. 내가 들으니 당연히 합격해야 마땅했다. 너는 영민하고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자 화신은 권룡제의 다음 말이 있을 것임을 읽어내며 속으로 웃음을 짓습니다. 잠시 후 권룡제는 너는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재상감이 확실하도다. 따라서 짐은 너를 군기 대신에 임명하고자 한다. 명을 내려 이를 널리 알리도록 하라. 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어명을 내립니다. 이 분기 대신이란 자리는 조정 국리처의 가장 권력이 센 자리니 일개 가막군이 두 번이나 급속 승진을 하여 호부좌실랑에 오른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야말로 눈 돌아갈 거대한 자리를 옛다 먹어라 하는 식으로 얹혀준 것이니 놀란 것은 당사자인 화신뿐 아니라 조정의 수많은 고관대작들이었죠. 비록 권룡제의 드넓은 사랑으로 초고속 승진하여 과거에 급제한 신하가 수십 년이 지나도 앉기 힘든 분기 대신이라는 막강한 벼슬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어디 세상사가 그렇게 만만할 리 있겠는가. 비록 황제의 어명이었으니 토를 달 사람은 없었지만 아니 꽂고 무시하는 눈치가 온 조정 바닥에 쫙 깔리듯 퍼져나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처음으로 군기처에 갔을 때 승무회성은 다른 대신들에게 모두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하면서도 화신에게는 고개도 숙이지 않는 것은 물론 전혀 예도 갖추지 않으며 들을 아는 듯 큰 소리로 갑자기 군기 대신 한 분이 더 늘어난 걸 보니 아마도 반질반질한 인물 덕을 본 것 같고 저 붉은 점은 나도 마음에 듭니다. 라는 소리를 농담하듯 해댑니다. 대신들이 화신을 우습게 보며 질투 어린 소리들을 하고 있었지만 권룡제의 그에 대한 사랑은 끝없이 이어져 분기 대신에 앉힌 그해 8월 정왕기부 도통이라는 자리에 앉도록 했고 고지호 11월에는 국사관 총재라는 어마무시한 자리를 겸직시켰으며 12월에는 내무부를 총괄하도록 지시한 후 자금성에서 말을 타도록 허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보실함까지 겸직하며 곧 정왕기가 됨으로써 군, 정, 재라는 3대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물론 궁궐안의 수많은 고관대작들의 질투와 기가 막혀 해대는 난처한 소리를 조정 근처만 가도 시끄러울 정도로 들어야 했지만 막강한 권룡제를 등에 업고 조정의 3대 권한을 손에 쥔 화신은 이때부터 그들에게 매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며 위치를 잡아 나가기 시작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